자, 여러분들 책은 되게 깔끔하게 나왔죠? 상입니다, 상. 책은 그 상권이고요. 그게 이제 내가 두껍게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어쩔 수 없이 편집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걸 전달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요거 상권이고 학원은 이제 저희가 중반쯤 지날 때 하게 될 텐데 일단 나가는 진도 보고 만약에 나가는 진도가 조금 부족할 것 같으면 그거 감안해서 다음 책을 감안하거나 아니면 프린트로 나가던가 둘 중 하나로 할까 생각 중이고요. 책은 비싸게 안 받아요, 여러분들. 요거 그냥 거의 제작 가격 그대로 나올 거거든요. 16,000원 정도 될 거거든요, 아마. 다른 쌤들 책 비교하면 컬러로 나오고 책 두께 대비 가격으로 보면 굉장히 혜자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여튼 책에서 수익은 없어요, 여러분들. 참고로. 그래서 그렇게 책이 됐다는 거. 좀 늦어지게 된 이유는 그 택배가 잘못 날라갔다 했죠. 그래서 다시 일로 날라온 거예요, 알겠죠?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지점 가서 차에 싣고 오고서 정리한 거고. 저번 시간에 수열의 극한까지 했었죠. 그리고 혹시 저번 시간에 좀 빠진 학생들 참고로 유튜브로 강의 영상 다 올려놨기 때문에 그냥 러셀 수학 윤성욱 치고 다시 들으면 돼요. 담임쌤한테 얘기하고 유튜브 수업으로 들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늘은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오늘 급수에서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뭐야? 도형의 공비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이게 좀 관건이죠. 첫 장을 구할 때 무엇이 좀 힘들까? 그래서 우리는 보조선에 긋는 룰에 대한 이야기랑 도형에서 닮으면 찾는 팁, 알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울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좀 약간 쓸데없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는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기 참거지 판별 문제 있죠? 42, 43, 44, 45, 46, 7, 8까지 돼 있는 참거지 판별 문제는 우리 재수생과 전혀 관련 없어요. 요거는 우리 고3 애들을 위해 넣었을 뿐. 알겠죠? 재수생은 요 문제가 절대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알겠죠? 그 다음에 40페이지의 교대급수. 이것도 역시 재수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페이지는 39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고 마무리했어요. 급수와 관련된 이 수능 모의고사, 수능 N 모의고사. 제가 분명히 말했죠. 나오는 유형이 거의 고정형으로 되어 있다. 맞죠? 이거는 솔직히 말해줄게요. 제가 작년 한 해 혼자서 풀어본 모의고사가 몇 종이 되냐면 이투스 모의고사 다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메가 대성 프리미엄 모의고사 다 풀어봤고 강대 K 모의고사 1회부터 16회까지 다 풀었어요. 0회부터. 그 다음에 실외 인재 모의고사는 1회부터 9회까지 제가 풀어봤고요. 알겠죠? 서바이벌 모의고사. 그 다음에 작년 킬링 캠프 시즌 1, 2 다 풀어봤습니다. 이창문쌤 클리어 모의고사 다 풀어봤거든요.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었냐? 작년에 팀 수업이나 이제 과외 이런 것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 수준이 다 다르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다 대치동에서 뭘 했냐면 모의고사 전문반을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만 이제 하루에 3개씩 푸는 반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엄청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모의고사 거기 사설이든 뭐든 전부 다 뭘 기준으로 교육청이나 수능 평가원을 기준으로 만든 문제들이잖아. 여기서 나온 유형의 대다수는 딱 3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3가지 급수와 관련된 케이스가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단순 계산이에요. 단순히 계산하는 거죠. 그냥 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요 수열에 대한 식을 그냥 계산하는 거야. 이게 얼마야 하고 요 놈의 값은 하고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보통의 급수에서 3점짜리나 4점짜리 계산이 나오는 요 유형 꼴이 어떤 수열이냐?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망원수열 꼴입니다. 망원수열 꼴. 알겠죠? 망원수열이라는 것은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거 소거형으로 사라지는 꼴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망원수열의 이 종류가 어떤 종류가 나오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뭐 부분분수 꼴이 나와요. 부분분수로
우리가 식이 정리되는 꼴, 그 다음에 우리가 로그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꼴, 그 다음에 무리식으로 식이 정리가 되는 꼴이 있는데, 자, 여기서 빈도는 얘만 생각하고요. 요 두 개는 최대한 낮출게요. 알겠죠? 자, 특히 무리식으로 된 급수와 관련해서는 거의 대다수가 발산형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고요. 로그식도 한번 옛날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요즘 최근 트렌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분분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 자주 나온다는 거. 그냥 단순히 계산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망원수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 거예요. 망원수열은 모양꼴의 대다수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1에서 ak 꼴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수열꼴을 전부 다 망원수열이라 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순차적으로 뭐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문제 자체가 A2 빼기 A1, A3 빼기 A2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n번째 항을 집어넣으면 a의 n 플러스 1항에서 an을 뺀 항이 되어서 차례로 날아가기 시작하면서 마지막에 요 a의 n 플러스 1항과 a1에 대한 식만 남으면서 결과는 a의 n 플러스 1항에서 a1을 뺀 모양으로 정리되는 수열을 의미하고, 보통은 이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이놈은 어디로? 0으로 수렴한 이런 꼴로 우리가 정리돼서 얘만 남는 모양 꼴로 문제가 정리된다 그 말이에요. 급수에서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이 뭐냐? 단순히 계산하는 유형이 나온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두 번째에서 나오는 유형은 이 급수의 수렴 판정이에요. 좀 이따 증명은 한번 하겠지만 아실 거예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 갈 때 an 하는 이 급수가 어떤 알파로 수렴하였다 라고 하면 이렇게 일반항 an에 대해서 수열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누구? 0으로 수렴하는 것을 아시겠죠?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렴하는 요 과정에 대해서 여기서 뭐 일반항 an을 가지고 장난질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 0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푸는 문제 관련해서 나올 거예요. 이거는 보통 3점짜리 위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대한 여기서 실수성을 줄여야겠죠? 실수를 줄이고 계산에 있어서 좀 더 정확히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냥 이건 단순히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바로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 등비급수인데 이게 도형과 연계가 되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틀린 거나 또는 오답이 발생했겠죠? 등비급수가 제가 정말 힘들어합니다. 선생님, 도형이 진짜 안 보여요. 또는 도형에 대해서 단서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이유는 바로 기준점이 불안해서 그래요. 급수를 접근할 때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로 세우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 기준을 오늘 좀 세우자 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옛날 작년 기준으로 사설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사설에서는 진짜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 근데 정작 6구 수능에서는 출제가 안 됐단 말이야. 알겠죠? 근데 이게 그럴듯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도형 문제가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 우리가 수5원에서 뭐가 나와요? 수5원에서 이미 그 삼각함수 도형 문제가 나오죠? 맞죠? 이 활용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오잖아. 맞지? 그 다음에 이과생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과생 기준으로는 미적분에서 또 무엇이 나오냐? 역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과 관련된 문제가 또 하나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 등비급수 문제까지 추가돼봐. 그럼 도형만 3개야. 문제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지죠. 옛날에 가형, 나형, 문값 따로, 이값 따로 칠 때는 도형 문제가 이런 게 안 나왔을 거란 말이야. 이과에서는. 이거랑 연계해서 그냥 여기서만 냈겠지. 그리고 등비급수를 추가로 냈단 말이야. 그래서 어째요? 교육과정이 여러분 세대를 완전히 변화하기 전에 2021학년도 때는 수능에서 뭐가 나왔어? 기억나? 이렇게 해서 여기 직사각형 안에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똥똥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된 거 기억나요? 도형 모양? 기출을 한번 풀어봤으면 알 거예요. 이런 모양의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붙으면서 이게 계속 줄어드는 모양의 수능 문제가 2021학년도 수능에는 출제가 됐단 말이야. 가형 칠 때. 그때는 가형, 나형이었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공통수학, 즉 선택과목제로 바뀌고 나서는 이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 도형이 너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거를 좀 우리가 줄이기 위한 문제가 이렇게 줄이기 위한 일련의 방편으로서 이게 급수 문제가 없어졌을 거다. 등비급수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수투할 때도 얘기했지만 출제진이 전부 다 바뀌었단 말이야. 젊은 교수들로. 그럼 이번 출제진은 과거로부터 조금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와 다르게 영광을 받고 싶은 욕심. 그러니까 야 문제 잘 됐다. 과거보다 훨 낫다. 전 교수보다 낫네 라는 것을 굉장히 욕구가 컸겠지. 그래서 요번에 그런 욕심이 과한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중요한 거는 이 미적분이나 기하나 수학에서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에 대한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급 커트라인이 안 변했죠. 6구에 비해서. 맞죠? 그래서 중하위권이 느끼기에만 조금 부담스럽고 어려웠을 뿐이지 실제로 상위권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은 수준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과거를 좀 탈피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등비급수 도형의 문제가 예비 시행 이후로 예비 시행 있죠? 요 5월 달에 치러졌던 예비 시험에 이게 3점짜리로 출제된 이후로부터는 수능 평가원에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 그 선생님들과 모든 대치동 쌤들이 다들 유추하기를 역시 등비급수는 안 나올 수는 없다. 나올 가능성은 좀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어. 왜? 그래도 작년에 교육청 문제에서는 더러 출제가 많이 됐었죠. 3월도 출제가 됐었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원이나 수능이 안 났다고 완전히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이따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내려가면서 우리가 다 세울 겁니다. 즉 급수는 수능에서의 급수, 모의고사 급수는 요거만 우리가 정리해서 끝낼 거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 고3 애들이 하는 내용은 다 제낄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기출을 풀다가도 급수와 관련된 기억, 니은, 그 판단성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과감하게 제껴도 된다는 거야. 알겠지? 왜? 그 문제는 더 이상 출제되는 트렌드가 아니에요, 진짜. 알겠죠? 왜냐하면 기억, 니은, 이것이 또 하나 나와버리면 수원 수투에서 한 번 나오고 미적분 또 한 번 나오죠? 8문제 중에서 같은 유형이 반복되면 어떤 평가를 받냐? 이 새끼들 이거 문제를 똑같이 내고 앉아있네? 하면서 이제 질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급수에서 딱 필요한 내용만 꼽고 가장 중요한 게 도형을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론 설명이 끝나면 프로젝트를 좀 띄울게요. 그래서 그림을 좀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오늘 다음 주 전부 다 도형입니다. 다음 주는 초월함수, 삼각함수에 대한 도형 문제.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전부 다 도형이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 미분, 적분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40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정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급수라는 것은 옛날 용어로 틀딱의 시대 때는 무한급수라고 했어요. 근데 급수 자체의 의미가 무한이 더해간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한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 장 A1부터 A2, A3 해서 쭉 더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an까지 합하고 멈추지 않고 얘는 계속 더해간단 말이지. 무한히. 아주 무한히. 그래서 우리가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그 전에 수열을 배울 때는 그냥 수열이라고 했지만 급수상에서는 요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 부분합. 즉 전체의 무한으로 더하는 것 중에 일부분을 더한 건 부분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SN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그마로 표현도 가능하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N이 어디로 갑니까? N이 무한으로 가죠. 여기 있는 항이 1항부터 n항 넘어서서 무한항까지 더해간다 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급수를 여기다가 뭘 취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얘를 취하는 거야. 맞죠? 그래서 최종 우리가 이 급수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시그마, 리미트. 얘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sn 이렇게 표현하고 sn을 이런 식으로 고치죠. 그래서 또 다른 표현 방식으로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하고 둘 다 쓰기가 진짜 개 공정이 길고 귀찮으니까 최종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야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해 라고 해서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냥 1항부터 2항, 3항 대입해서 무한대까지 더해갑니다 라는 의미로 앞으로 급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급수에 대한 정의는 그냥 1항부터 무한항까지 그냥 더한다 라는 것으로 끝내고요. 밑에 교대급수는 x 치면 됩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교과서에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학교 내신을 대비하는 여러분이었다면 만약에 내가 이것도 해야 돼 막 이렇게 강조를 했을 텐데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건 지금 고3도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걔들을 위한 내용이지 여러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뒤로 넘겼을 때 이 세 번째 급수의 수렴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야겠죠. 자, 급수의 수렴 판정에 대한 이야기 합시다. 그래도 최소 이 내용에 대해서 증명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되는 대로 외우기보다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증명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급수의 수렴 판정에 대해서 우리가 리미트 시그마 n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 급수가 어떤 알파로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수렴한다고 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다 했죠 아까 전에? 리미트의 n이 무한으로 갈 때 일반항 an의 수열의 극한값은 0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했어요. 무조건 100% 예외는 없다 했죠. 자, 이게 왜 그렇게 증명이 되냐라고 하면 여기서 저번에 수열의 극한에서 말했던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리미트의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알파로 수렴을 한다면 여러분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여기 n에 어떤 상수가 이렇게 더해지더라도 동일하게 알파로 수렴하는 거 아시죠? 왜? 무한으로 가게 되면 얘도 무한으로 가게 되면 같은 값에 대해서 끝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게 된다면 n 플러스 k나 또는 실수배 하거나 또는 실수배 뭐 더해지더라도 동일한 알파 값으로 수렴한다는 게 여기서 필요한 아이디어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리미트에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를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sn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놈이 현재 알파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고 우리는 sn이라는 이 합을 일반항과 연결했을 때 어떤 관계가 있죠? 이 an이라는 놈이 어떻게 되죠? sn에서 뭐 빼? s에 n-1을 빼는 모양으로 쪼갤 수 있다 그 말이죠. 맞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에서 우리는 여기에 리미트를 붙여주는 겁니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러면 sn이나 s의 n-1이나 여기에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때요? 수렴하고 있죠. 이렇게 수열의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얘도 알파에서
똑같은 알파로 빼서 누가 돼?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이 어디로? 0으로 수렴을 하는구나 하고 이게 증명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하는, 항상 참여되는 진리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조심해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얘랑 같은 게 뭐냐면 대우죠, 대우. 요 명제랑 같은 게 이제 대우 명제란 말이야. 그래서 급수를 이제 수렴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따지냐 하면 저놈의 대우 명제를 우리가 써본다 그 말이에요. 대우는 어떻게 하죠? 명제에서 얘를 부정한 다음에 자리를 바꾸면서 여기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리미트의 n이 무한으로 갈 때 일반항 an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으로 이 급수가 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는 뭐 한다? 수렴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야. 이것도 항상 참여되는 진리 명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급수가 수렴하냐 안 하냐는 그냥 일반항 an을 수열의 극한값을 구해보고 0이 아닌 상황이냐 인 상황이냐 그것만 따져보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고 신경을 쓰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만약에 0으로 간다면 급수는 수렴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는데 이 또한 이게 성립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리미트의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우리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어떤 알파로 수렴하냐 라고 하면 얘는 역시 안 되는 틀린 명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왜 틀리는지에 대한 이유도 좀 아셔야 돼요. 발레로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어떤 발레? 티끌 모아 태산. 자, 무슨 소리냐? an이 만약에 n분의 1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은 누구로? 빵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 그럼 0으로 수렴하는 게 맞네요? 하고 우리는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만약에 n분의 1을 계산해보자. 그럼 선생님 수렴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이게 1 더하기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어떻게 돼? 계속 더해지면 얘들이 계속 작은 숫자들을 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작은 숫자들이 무한히 더해지게 되면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가는 상황이 돼요. 즉 이만한 티끌도 무한히 더하면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티끌 모아 태산이 된다는 이런 아이디어로서 일반항 an이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급수가 항상 수렴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는 거야. 물론 일 수도 있겠죠.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는 틀렸다라는 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단순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런 간단한 이론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가서라도 뭐 면접을 본다거나 또는 나중에 뭐 논술을 본다고 해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교과서적인 개념에서 수렴 판정에 대한 이야기는 꼭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뒤에 급수의 성질 있죠. 성질에 대한 이야기만 잠시 한 다음에 참고도 판별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연습을 해봐, 너네가. 왜 이게 틀렸을까? 왜 맞을까? 이 생각만 하면 되지. 실제로 왜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수능에 나오지 않을 뿐더러 이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알겠죠? 그 시간에 뭐 해요? 그냥 등비급수 도형 문제는 하나 더 풀고 도형에 대한 연습을 하나 더 해라 라는 거죠. 과거와 많이 달라졌죠. 왜냐? 8문제잖아요, 8문제. 옛날에 가형 칠 때는 미분 몇 문제, 뭐 공통 몇 문제 이런 경계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미적분이 문제가 좀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고 이랬거든. 근데 요즘은 그거 아니죠. 수원, 수투, 미적이 딱 개수가 정해져 있죠. 맞죠? 11개, 8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감안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말했죠. 마플 같은 거 사가지고 나는 공부 되게 열심히 할 거야 이러면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마플이 굉장히 위험한 책이에요. 여러분들 고3 내신 준비한다. 그럼 마플 풀러 할 거야. 열심히 해봐. 어차피 거기 있는 문제에서 하나 걸릴 거야 하는데 재수생들은 마플 풀게 되면 거기 필요 없는 기출이 되게 많아요. 방금처럼 기억, 니은, 디귿, 판단성 문제 이런 것들. 요즘 트렌드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급수의 성질은 그냥 합차, 실수배만 되는 거죠. 그럼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급수의 성질. 급수의 성질은 말 그대로 합, 차, 실수배만 되죠. 얘들만 되고요. 뭐는 안 돼요? 이 곱이나 나누기는 돼, 안 돼?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겠죠. 그리고 이 급수의 성질은요, 언제 성립하냐? 당연히 수렴하는 것끼리에 대해서만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수렴하는 것끼리에 대해서만 정의하고 우리가 급수의 성질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 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로 수렴한다면 얘는 어때? 합차까지만 되는 거죠. 실수배랑. 시그마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어떤 c에 an 하시면 수렴하기 때문에 이 실수배는 시그마가 반대로 이렇게 이항될 수 있기 때문에 c의 시그마 해서 얘는 그냥 c알파 이렇게 되고 역시 마찬가지죠. 더하는 상황이다. n은 1부터 또는 빼는 상황이다. 무한대까지 an 풀마 bn이다 하면 더하고 빼는 거에 대해서는 시그마가 분배가 가능해서 우리는 시그마 an 그래서 풀마 시그마 b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결국 알파 풀마 베타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을 합차만 성질이 성립하구나 라는 것을 알면 돼요. 선생님 왜 곱은 안 되는가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an하고 bn하고 같은 놈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얘가 m 더하기 1이고 n은 n 더하기 1 얘도 n은 n 더하기 1 이거 시그마 무한대하면 둘 다 1로 수렴하거든요. 근데 이거 여기서 이거 나누면 1이죠. 얘 무한으로 더하면 무한대로 가지. 그래서 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까지만 기억을 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참고제 판별은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해보고 연습해볼 사람만 하면 된다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확인을 해보셔라 라는 취지에서 넣은 거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시고 확인한 다음에 등기비급수 가기 전에 이제 3점짜리 문제 유형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될까 라는 것만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단순히 계산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페이지는 57페이지에 이런 문제만 하나 해결해 보겠습니다. 뭐 쉬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또 보면서 어렵지 않네 라고 생각하고 보면 돼요. 57페이지 2번 문제 보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죠. an에서 못 빼요. n 더하기 1분의 3n을 이렇게 뺀 얘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다? 얘가 수렴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어때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요 an에서 뭐 n 더하기 1분의 3n 한 개 무엇 돼야 돼? 0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 an이 어디로? 3으로 수렴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게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그마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눈으로 쓱 봐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 더 한 개 어때? 또 얘도 수렴한다면 그럼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요 AN하고 BN하고 합하면 이놈이 무엇이 돼야 돼? 0이다. 근데 AN이 어디로? 3으로 갔으니까 BN은 자동으로 누구한테 가면 돼? 마이너스 3이다 하고 AN 자리 3, BN 자리 -3 집어넣고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이래 보여도 3점짜리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알겠죠? 기출이에요, 기출. 알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너무 쉽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계산할 때 정확히 하셔야 돼. 내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과제하는 것을 검사를 다 해봤는데 스피드 모의고사에서 이제 좀 실력이 부족해서 좀 뭐 틀리는 학생은 내가 그 이해해요. 어차피 그 학생들 공부하면서 실력이 늘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코멘트로 계산 실수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계산 실수라는 게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이것도. 알겠지? 그럼 다음 시험에는 계산 실수 안 하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풀이를 한번 잘 보면 이렇게 푸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가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이제 2개 있잖아. 그럼 문제가 부르륵 나왔어. 자, 풀이를 풀 때 보통 이렇게 쫙 했을 때 이쪽에 풀고 그 다음에 이쪽에 풀고 이렇게 날아가는 학생은 계산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풀다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답은 나왔자. 본인이 이게 공감한다면 지금까지 운이 좋은 거라니까. 알겠지? 이러다 틀려요. 계산 실수가 중간에 일어나지? 그러면 이거 얘는 보다가 어디서 틀렸는지 눈으로 보고 수정하고 답 내면 끝이거든? 얘는 지우고 다시 리셋이야. 알겠지? 3점짜리가 괜찮은데 4점짜리에서 리셋하게 되면 시간적 타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웬만하면 풀이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습관을 하시고 딱 2달 정도는 여러분은 그 학원에서 주는 연습장 있죠? 맞죠? 계산 모는 종에 있는 러셀 기술에서 주는 수학 연습장 그걸 좀 이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3번은 여러분들의 문제 유형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등비급수 이야기를 하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자, 오늘 급수는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시간 남으면 이 초월함수의 극한에 대한 내용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페이지 49페이지. 등비급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등비급수는 여러분들 이거는 아시겠지만 얘는 계산 문제도 굉장히 다수 출제됩니다. 이 도형 문제도 좀 많이 출제가 되지만 계산형도 많이 출제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 일반 급수에 대한 문제가 아까 출제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단순히 계산하거나 아니면 수렴 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너무 만연하게 이제 아이들이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더 이상 변별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요즘은 등비급수의 도형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산형으로도 많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정의를 해볼까요? 우리가 첫 장이 A고 공비가 R이고 등비수열 AN이 당연히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겠죠? AN은 A 곱하기 R의 n-1 제곱 이렇게 된 등비수열 AN이 있습니다. 요 AN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럼 이게 나열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돼요? A, AR, AR 제곱, AR 세제곱하고 무한히 더해지는 모양 꼴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부분합 SN을 일단 가져오는 거죠. 부분합 SN을 가져왔더니만 두 가지 모양 꼴이 됐었잖아.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모양 꼴에 이제 주목을 하는 거죠. 앞으로 이 등비급수는 맞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이제 n이 무한대로 갔는데 r에 n제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r에 대한 범위를 나누고 나서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 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절대값 R이 1보다 크다 라고 하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크다 라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얘가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는 이 급수 자체가 발산하는 상황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이제 R이 만약에 1이다 라고 하면 이 급수 S가 어떻게 되냐면 계속 A 더하기 A 더하기 A 더하기 이런 식으로 되겠죠. A가 무한되기 때문에 이게 A가 양의 값이다 하면 이게 무한대로 뭐 똑같이 발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수열의 극한과 구분하셔야 될 게 이때는 R이 발산을 한다는 거. R이 1일 때는 수열의 극한에서는 R이 1이어도 상관없지만 급수에서만큼은 R이 1일 때 발산을 한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 절대값 R이 이제 1보다 작은 경우죠. 맞죠? 절대값 R이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과 R이 1 사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R의 n제곱 자체가 0으로 수렴을 하죠. 맞죠? 2분의 1의 무한대 제곱 하면은 0으로 수렴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 급수 S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요? S라는 놈은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즉 급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1-R 분의 A하고 식이 딱 남겠죠. 왜? 여기는 애가 0으로 수렴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단순화할 작업이 필요하죠. 우리가 그냥 수렴을 하는 상황이야. 수렴을 하는 상황이고 첫 장이 있고 공비가 주어져 있어. 그럼 앞으로 이 급수의 S 값은 그냥 어떻게 해야 돼? 1 빼기 공비분의 무엇? 첫 장이다 하고 얘가 바로 수렴하는 값이다 하고 우리는 얘를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기본 중에 기본. 맞죠? 마지막에 네 번째, R이 마이너스 1이면 어차피 R의 n제곱 자체가 진동 발산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미가 없고 역시 발산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까지만 우리가 정의를 해주시면 되겠죠.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등비급수에서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수렴하며 그때 그냥 급수의 값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장이다 라고 외우고 이런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외우고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도형 문제다.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있는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접근을 한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급수에 대한 수렴 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게 수렴하려면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번째 것만 주목을 합시다. 이 3번에 두 번째 내용만 주목하세요. 첫 번째는 필요 없어요. 어차피 잘 나오지도 않아. 우리가 시그마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의 r의 n-1제곱 꼴로 되었을 때 이게 수렴을 하려면 수렴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구분해야 돼요. 1번은 어떻게 a가 무엇이 될 때 0일 때 그냥 수렴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은 a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때 공비 r이 무엇?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라는 이 두 가지 공정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알겠죠? 이러다가 하나 빼먹고 다 틀리거든. 정수 x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게 된단 말이에요, 문제에서. 그래서 이거 하나 빠져먹고 여기 개수 세다가 다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뒤로 넘겨서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는 테마 포커스 3에 대해서는 되게 시그니처 같은 등비급수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 절대로 출제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정석에도 있는 내용이고 개념 원리에도 있고 수학의 바이블도 있고 학교 교과서에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출제가 되는 게 맞았거든. 근데 이미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됐었단 말이야. 모의고사에서는 절대로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그냥 그래서 줄어드는 도형에 대해서
공비는 이렇게 구한다라는 점검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여기 있는 문제는 필요 없어요. 안 푸셔도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으로 뒤에 도형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아이디어만 점검하고, 여기 좌표는 역시 나온 지 옛날인 트렌드 유형인데 그래도 이게 기출 문제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수능 기출하고 그 다음에 평가원 기출에서 나왔으니까 요거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점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등비급수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조선을 긋고 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문제 좀 풀게요, 여러분들. 지워도 되죠? 자, 이거는 자, 이야기를 할게요. 포커스 6에 대해서.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 좀 하고 나서 시작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등비급수 도형에서의 활용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 등비급수 도형과 관련된 기본 아이디어부터 지금 다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당연히 등비급수에 대한 이 도형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도형이냐? 줄어드는 도형이에요. 줄어드는. 알겠죠? 이 줄어드는 도형에 대해서, 알겠죠? 우리는 뭘 구하라? 넓이를 구하라 할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길이를 구하라 할 수도 있어요. 부피를 구하라는 것은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줄어드는 모양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닮음으로 닮음 관계를 유지하면서 줄어들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패턴에 대한 도형을 프랙탈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래서 그 프랙탈 도형에 대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할 게 뭐냐면 바로 이 규칙성이 어떻게 되냐. 얘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이 규칙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 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규칙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는 길이를 기준으로 규칙성을 파악할 수도 있고 해요. 근데 보통 각의 기준으로 할 때는 뭐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뭐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죠. 자, 길이를 이용할 때는 100% 닮은 b를 찾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또는 넓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길이의 기준으로 시작을 할 테니까 닮은 b부터 늘 찾아야 된다 상황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1번. 항상 이 프랙탈 도형에서, 즉 등비급수와 관련된 도형에서는 첫째 항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첫째 항은 당연히 누구야? 시작하는 도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내가 따로 보기를 빼 넣었냐면 이 시작하는 도형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냐? 구별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얘들아, 이 프랙탈 도형에서 이 프랙탈 구조가 이 구조 자체가 단일 도형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 아니란 소리야. 단일 도형만 나오냐?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쉽겠죠. 이렇게 단일한 도형만 출제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 패턴의 도형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거지. 어떤 정사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정사각형 또 안에 또
또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고 이게 자꾸 반복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봐.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겠어? 첫째 항인 시작하는 도형이 이 정사각형이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인가? 또는 이 정삼각형이 우리가 구해야 할 대상인가? 라는 구별이 필요하다 그 말이야. 아이들이 굉장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급수 문제 등비급수 자체가 문장이 되게 길어요. 맞죠? 여기서 누구 한 명이라도 글을 끝까지 읽었다 아마 없을 거야. 그냥 뜨문뜨문 부분으로 보고 B가 무엇이다, 뭐 각이 몇 도이다 이 정도만 우리가 찾고 단서를 넘어가지 절대로 문장은 다 읽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동그라미 쳐야 되냐면 이게 첫째 항, 즉 이 시작하는 도형이 누군가를 우리가 제일 구별을 많이 해야 돼. 왠 줄 아니? 공비를 잘 구해. 애들이 공비를 잘 구해놓고 도형을 삼각형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이 등비급수의 문제를 풀어라 했는데 사각형에 대해서 풀어서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제서야 뭐 하는 거야? 첫째 항을 잘못 구했다. 다시 돌아간단 말이야. 알겠죠? 물론 요즘은 하도 그런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평가원의 배려차 어떻게 해줘? 진하게 색칠을 해줘요. 그래서 눈이 삐지 않는 한은 구해야 대상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잘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잘못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발 관찰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됐어요? 두 번째, 이 공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우리가 공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우리가 공비를 찾을 때 있어서 진짜 주의해야 될 게 단순히 길이, 넓이에 대한 공비만 공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공비를 확인할 때는 전체 공비로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이 전체 공비로서 확인하는 거지. 그럼 선생님, 전체 공비는 어떤 건가요? 이 전체 공비라는 것은 당연히 어때요? 이 길이의 공비랑 넓이의 공비도 있겠지만 여기에다가 뭐가 곱해지냐면 개수의 비가 곱해져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상황이 되는 것을 우리는 전체 공비라 하죠. 아니, 길이가 몇 대? 2분의 1씩 준다고 생각해봐. 즉, 길이의 공비가 2분의 1이야. 그럼 넓이의 공비는 몇 분의 몇? 4분의 1이 되겠지? 근데 개수는 2배씩 늘어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전체 공비는 넓이가 4분의 1, 개수는 2배 해서 전체 공비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공비를 구할 때 있어서는 당연히 공비는 줄어드는 게 맞겠죠. 줄어드는 배수로 우리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무조건 이 개수의 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평가원에서 이제 그냥 이걸로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잘해서 여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알고 부피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고 이거는 아셔야죠. 우리가 길이의 공비를 뭐 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 무엇이 돼요? 넓이의 공비가 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길이의 공비를 제곱했을 때 넓이의 공비가 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잘 확인하시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쓸 거예요. 여기에서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 이게 무슨 뜻이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 얘들아, 같이 줄어드는 도형 있죠? 같이 줄어드는 도형은 어때요? 공비가 같다는 거죠.
알겠죠? 자, 우리가 이 공비를 찾을 때는 어디에 주목하냐면 공비를 우리가 찾는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 도형이 줄어들고 있을 거 아니야. 가장 단순한 애를 보는 거야. 가장 단순하고, 알겠죠? 계산이 쉬운. 그 도형에 주목을 하는 거야. 알겠죠? 구하는 도형에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줄어드는 도형 중에서 가장 뭐하고 단순하고 계산하기 쉬운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고 거기에 대한 공비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다 하시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 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그냥 계산은 끝나는 거죠. 그냥 계산은 어떻게 하면 돼요? 1-r분의 a로 그냥 끝나는 거야, 사실. 맞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도형 두 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그래도 약간 시그니처처럼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점검만 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냥. 그 다음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형에 대해서 어떻게 보조선을 그을 거냐, 그 다음에 닮음에 대해 성립할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지울게요. 자, 이 두 도형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냥 좀 쉬었다가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쉬워요. 그냥 이거 사이에 끼인 도형의 등비급수인데, 여러분 이거 옛날 트렌드긴 한데, 도형이 이렇게 일정한 각을 이루는 여기 있잖아. 이 각을 이렇게 딱 일정하게 이루고 있죠, 이렇게. 수능에서 하면 출제된 거 아실 텐데, 이거 알아? 원이 이렇게 겹치는 거,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이렇게 겹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림이 좀 이상한데? 하여튼 수능에서 한번 출제됐었죠. 이 일정한 각을 이렇게 이루거든, 나중에 이거 끌어보면.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각을 이루는 도형에 대해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줄어드는 도형은 여러분들 이거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무조건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알겠죠? 100%야, 100% 그냥. 일정한 각을 이루는 각 안에 요 도형이 줄어든다 하면 여러분들 고민도 할 필요 없이, 야, 이건 등비급수야 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도형에 대해서는 약간 시그니처 같은 거니까 여기를 기본 아이디어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둡시다. 원이 이렇게 접하죠? 장인 아니야, 장인? 자, 그래서 여기에 중심각이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이 원이 줄어든다 했을 때 줄어드는 길이 b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보조선의 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원이 등장하게 되면, 또는 원이 여러 개 등장하게 되면 중심과 중심을 이어버려요. 이렇게 중심과 중심을 이렇게 이을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한각이 2분의 세타가 되겠죠? 자, 우리는 여기 큰 원의 반지름 라지 r이라 하고 작은 원의 반지름을 뭐 스몰 r이라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 값도 스몰 r, 여기는 라지 r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보조선을 이렇게, 나중에 보조선의 룰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 보조선의 룰 중에 하나가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긋는다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만큼의 길이가 뭐죠?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각이 동의각으로 동일한 상황이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공비를 구해? 사인 세타를 이용하는 거죠. 사인의 2분의 세타, 이놈이 누구야? 라지 r 더하기 빗변분의 무엇? 높이, 이렇게 하죠. 얘를 라지 r과 스몰 r에 대해서 나타내면 이 스몰 r이란 것은 1 더하기 사인의 2분의 세타 분의
1 빼기 사인에 2분의 세타 하고 라지 R 이렇게 곱해져요. 우리가 알죠? an 플러스 1이 어떤 r 곱하기 an이다 하게 되면 이게 뭐인? 공비인 등비수열의 점화식, 즉 관계식인 거 알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구해놓고 얘가 누가 되는 거야? 길이 공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공비를 구하는 아이디어만 여러분들 보시면 되지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니까? 이미 출제가 된 내용이라서. 근데 이거를 비슷하게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시그니처 같은 거라 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디어는 그냥 참고하셔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도형이 어떻게 되냐면 정사각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도 한번 알아두면 안 까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큰 놈을 내가 A1이라 할게요. 한 변의 길이를. 중심각은 여기에 세타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도 무엇이 돼? 똑같이 A1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줄어드는 도형에 대해서 얘를 A2라 하자. 그럼 여기도 A2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 길이 있죠? 여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A1에서 뭐 빼? A2를 뺀 게 되겠죠? 그리고 역시 동의각에 의해서 여기가 세타다 하면 우리는 밑변 높이를 아니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이 탄젠트의 세타가 누가 되는 거야? 요 A2분의 누가 되죠? A1에서 A2를 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A1과 A2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A2라는 것은 1 더하기 탄젠트 세타분의 1의 A1이다 라는 아이디어로서 우리가 얘가 뭐야? 똑같이 길이의 공비다 라는 거죠. 근데 구하는 아이디어만 여러분들이 관찰할 뿐 이 공비 자체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공비를 구하면 되겠구나. 언제? 각이 일정한 두 도형에 대해서는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뒤로 넘기셔서 여기서 이제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여러분들 정리하고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기면 직각삼각형에 대한 성질, 직각삼각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아이디어랑 6번의 X 치세요. 내분점의 극점. 이거는 고3 애들 중에서 극성 맞은 학교 때문에 넣어놓은 내용이라서 6번의 내분점의 극점은 수능과 모의고사에서 출제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마플 풀어보면 있거든, 문제가. 6번에 대해서. 알겠지? 그 결과만 알려주고 넘어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4, 5, 6번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쉬는 시간 쉬었다가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죠? 급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뭐냐면 첫 장을 우리가 잘 관찰할 수 있어서 이게 어떤 도형으로부터 시작하는지를 먼저 잘 볼 것. 두 번째는 이 공비에 대해서, 맞죠? 같이 줄어드는 도형을 보면서 가장 단순하고 계산하기 쉬운 도형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길이 B, 넓이 B, 개수가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대해서 전체 공비로서 우리가 다가간다라는 거,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조금만 쉬었다 할 테니까 좀 많이 밥 먹고 좀 힘든 사람들은 잠 좀 깨고요.